손해배상금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능력 상실률과 관련해 보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개원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취업이 2023 회계연도 제5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요 토의 및 보고사항을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현행 초등학생으로 한정돼 있는 치과 주치 사업의 범위를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방소재대학 취의생학과 입학 정원 대비 입학자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등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 시 커버스크류 사용에 주의하지 않으면 깊숙이 빠지는 함입사고가 발생될 수 있어 개원가에서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권 치과의사회 국제종합학술대회인 CDC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CDC 조직위가 대회 성공을 위한 마지막 당금질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의신보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하치조신경 손상과 관련해 손해배상금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능력 상실률 판단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개원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치과의사를 상대로 하치조신경 감각 이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환자에게 2,67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개원가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감정위가 평가한 것이 임상적으로 정확하냐는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임상적으로 노동능력 상실률은 물론 위자료까지 손해배상금이 너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취업에서는 치과의료감정원,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 등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 간 대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강훈 부회장은 환자나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표준화된 감정기구를 만들어 현재 노동능력 상실률이 표준화가 돼 있지 않는 부분을 객관화하는 것이 설립의 핵심 포인트라며 감정원위원회 법조인과 시민단체를 포함시켜 신뢰성을 확보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치과병 의원을 대상으로 한 2023년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이 오늘 10월 말까지 실시됩니다. 취업이 2023 회계연도 제5회 정기이사회를 지난 9월 18일 치과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하고 주요 토의 및 보고사항을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 취업정보통신위원회는 2023년 취업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추진 계획과 관련해 지난 9월 14일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오픈한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는 취업이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규약 동의 후 신청서 작성 등을 통해 자율점검을 신청하고 자율점검 결과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토의 안건으로 수련고시위원회,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위원회 위원 교체 건을 포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 등과 각 위원회별 보고사항 등이 논의됐습니다. 박태근 협회장은 뜨거웠던 8월 한 달 동안에도 33대 집행부는 쉼없이 달려왔다면서 우리 협회가 가야 할 길이 너무 멀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박 협회장은 국립치약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포함해 제13회 스마일 런 페스티벌 성황 등 취업의 최근 회부 성과 및 주요 사업 경과를 차례로 언급하고 관련 임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행 초등학생으로 한정돼 있는 치과주치 사업의 범위를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강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치과주치 사업 대상을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넓히는 한편 의료 지원이 필요한 일부 대상자의 경우 치료를 제공해 사업 범위를 구강보건의료로 확장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치과 주치 사업의 대상자를 초등학생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자는 데 있다면서 의료 지원이 필요한 일부 대상자에게는 적절한 치료 제공을 위해 사업의 범위를 구강보건에서 구강보건의료로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대학 취의생학과의 경우 입학 정원 대비 입학자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취의생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지역별 취의생학과 학생 및 활동 치과위생사 분포의 추세 분석 논문에서는 지역별 치과위생사 수, 해당 교육기관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입학 정원 대비 입학자의 추이를 확인한 결과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는 꾸준히 100%를 유지하는 반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입학 정원 대비 입학자 비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기준 전남이 63.5%로 가장 낮았으며 뒤이어 경북이 71.5%, 제주는 75%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취의생학과 졸업생 대비 활동 치과위생사 수는 서울이 64.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이 39.62명, 경기가 13.52명 순으로 졸업생 대비 활동 치과위생 수가 많았습니다. 인구 100만 명당 치과위생사 수는 광주가 139.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116.9명, 대전이 113.5명, 대구가 104.9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인천은 66.8명으로 인구수 대비 치과위생사 부족이 가장 심각했고 강원은 73.8명, 경북이 74명, 세종이 77.8명 등의 지역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신입생들의 지방 기피 현상과 학력 인구 감소 등이 맞물려 지방 취의생학과의 경우 정원 대비 입학자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 졸업 후에는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경향이 큰 추세라는 분석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취업 등 보건의학 4개 단체가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논의 안건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정됨에 따라 개최됐습니다. 취업 등 4개 단체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을 외면한 채 오직 보험회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4개 단체는 환자 단체에서도 소액 보험금의 지급률은 높아지겠지만 고액 보험금은 이들이 축적된 의료 정보를 근거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삼모사의 법안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보건의학계는 해당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송 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 소송도 불사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임플란트 치료 시 커버 스크류 사용에 주의하지 않으면 픽스처 식립 후 커버 스크류를 끼우는 과정에서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함입사고가 발생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관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임플란트 치료 중 커버 스크류와 픽스처가 상악동에 함입돼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의사 A씨는 임플란트 커버 스크류를 끼우던 중 부주의로 인해 환자의 상악동에 커버 스크류는 물론 픽스처까지 함입돼 결국 해당 의료사고는 환자와 의료진 간 의료 분쟁까지 이어졌습니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치과의사 A씨가 술기상 부주의로 인해 환자에게 신체 상해가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서 다만 타 병원으로 즉각 전원 조치를 하고 의료행위의 특수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책임 비율을 60%로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 항목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개원가에서는 법정 의무교육이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치과 의료기관 관련 법정 의무교육의 경우 의원급이 11종, 병원급은 12종입니다. 특히 교육 미실 시에 따른 과태료 등 처벌 조항이 있는 의무교육은 7종이나 됩니다. 과태료 등도 문제지만 더 엄격해진 교육 주기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또 개원 이후 필수 교육이었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만 해도 기존 담당자 임명 후 1회, 개원 후 1회에서 2년마다 교육으로 변경돼 부담은 가중됐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의 법정 의무교육 실시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은 없다는 것도 개원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한 치과의원일수록 행정적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일부 사설 교육 대행업체들의 유료교육의 상술에 노출되거나 과징금이나 범칙금을 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위기입니다. 계속해서 학술대회 소식입니다.
제58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중부권 치과의사회 국제종합학술대회인 CDC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치협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CDC 2023은 CDC 다시 중심에 서다 대전 디지털 이슈를 슬로건으로 임플란트와 보철, 보전, 교정, 구강외과 등 전 분야에 걸친 최신 임상 정보뿐만 아니라 디지털 치의학을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CDC 조직위원회는 대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풍성한 경품을 걸고 사전 등록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1차 사전 등록은 9월 30일, 2차 사전 등록은 10월 13일까지입니다. 오는 11월 4일 토요일 오전에는 구강 스캐너 핸즈온 코스를 마련해 치과의사와 치과 스텝이 다양한 구강 스캐너를 비교해보고 직접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제58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CDC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종합학술대회는 치과계의 가장 큰 변화인 디지털 치의학을 중점적으로 조명하였습니다. 그동안 디지털 치의학을 망설였던 원장님들의 고민을 싹 씻어낼 수 있는 수준 높은 강연과 구강 스캐너, 캐드캠 기기, 임플란트 가이드 디자인 프로그램 등 디지털 덴티스트리에 관련된 기자재 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명성에 걸맞게 저명한 스타급 연자들을 대거 초청한 역대급 강연회가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이번 국제종합학술대회는 대전시와 충청권의 폭넓은 학술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되어 끝없이 발전하는 모습으로 선호에게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직위는 학술대회 이외에도 치과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인생 네컷 사진 촬영, 덴탈아트 전시회, 회원 자녀 대상 치과의사 직업체험 등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주말 가족 나들이를 겸한 학술대회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업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메가젠 임플란트가 술자와 환자를 위해 더 쉽고 더 빠른 올인원 솔루션 맥가이버 키트를 출시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임플란트 및 어버트먼트, 그리고 스크류 파절 등 각각의 응급사항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독자적인 매직 그립으로 술자가 한 번에 타깃을 잡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스크류는 3단계 솔루션으로 제공되며 스크류 크기별 4종으로 세밀한 구성과 정교한 삽입이 가능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고 공학적 설계로 정확성을 높이고 실패율을 감소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메가젠 임플란트 관계자는 맥가이버 키트는 우수한 품질과 성능, 가격 경쟁력까지 모두 갖춰 임플란트 관련된 응급사항에 5분이면 원샷 원킬로 대처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며 개원가에 큰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이주의 학술 동향 소식입니다. 사이버메드가 오는 10월 22일 2023 하반기 세미나 및 심포지엄을 충당기업 교육센터에서 개최합니다. 가나 오스콤이 오는 10월 22일 치아교정 길라잡이, 실정 교정 진단 상담과 장치의 선택 및 진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대한턱관절 교합학회가 오는 10월 22일 2023 3분기 교합 아카데미를 오스템 임플란트 마곡사옥에서 열 예정입니다. 푸르고 바이오로직스가 오는 10월 25일 조용석의 고민상담소 웨비나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대한치과 교정학회가 오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2023년 제56회 대한치과 교정학회 국제학술대회를 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합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치의신보 지면, 치의신보 학술행사 일정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치과계 영상 정보를 원하신다면 화면 왼쪽을 클릭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치의신보TV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